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화용 헬기의 문제입니다. 초대형 산불을 막기에 지금 우리가 가진 이 헬기의 양이라든가 성능이 좀 여러모로 좀 부족했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 그 박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라에서 그 산불이나 이런 그 대형 화재 때 좀 조달할 수 있는 그 헬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한 50여 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그 지상에 그 살포할 수 있는 그 양의 크기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됩니다. 이번에 그 주한미군에서 공급받았던 우리가 치누크 헬기 같은 경우에는 5,000리터 이상의 살수가 가능한데 사실 우리나라 그 산림청에서 보유한 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초대형 헬기 뭐 예를 들면 8,000리터 이상의 헬기 같은 경우에는 2대 정도뿐이고요. 그리고 3,000에서 5,000리터 정도의 살수가 가능한 헬기의 경우에는 한 7대 예.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헬기는 그 중소형의 헬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헬기들을 가지고 지금처럼의 어떤 대형 산불을 우리가 그 조금 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초대형의 헬기 이런 것들을 조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조금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지상에서도 그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 이제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그나마 조금 이제 화재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대용량포의 어떤 지상에서의 방사 시스템들도 좀 병행적으로 우리가 인프라에 대한 어떤 개선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헬기와 함께 또 한 가지 지적된 문제가 바로 임도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서 네. 지상용 이제 진화 차량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길인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인력이 접근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임도라고 하면 이제 산림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산림도로를 통해서 이제 그 발수차가 이제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산림도로 즉 임도의 비율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체 그 산불 진화용 임도 같은 경우에는 확보율이 한 2%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그 선진국하고 좀 비교를 좀 저희가 해보면요. 독일 같은 경우에 저희 그 나라의 산림 지역의 임도보다도 한 15배 정도,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보다 한 7배 정도의 임도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산림 지역에서의 어떤 임도, 이 산림 도로를 어떻게 우리가 확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요. 사실 그 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주들하고의 어떤 그런 논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논의 속에서 이런 임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저희가 그 임도 관련해서 보면 이 울주 화장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그 진화가 됐고 반면에 이제 그 대운산 같은 경우에는 임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엿새 정도 그 계속 이 화재가 확산되는 그런 현상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부도 그렇고 또 민간 부문하고 같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임도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산불은 이렇게 대형화, 초대형화 되기 전에 무엇보다 초기 진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에 그러지 못했고 특히나 이제 비화 현상, 이 불씨가 최대 2에서 3km까지 맞습니다. 확산하는 것들이 급속한 확산을 일으키는 영향으로 지목이 됐는데 비화 현상을 막기 위한 방법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비화 현상이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불씨가 날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전에 호주 산불 같은 경우에는 비화 거리가요 35km까지 날아가는 정말 그야말로 굉장히 무서운 그 화재를 갖다 확산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그 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방화선을 구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불씨가 좀
튈 수 있는 그런 수목 지역 같은 경우에 숲을 좀 비워내는 그러한 간벌, 그러니까 수목을 좀 솎아내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일정 정도 그 이 물을 살수한다든지 해서 어떤 그 수분을 충분하게 이렇게 공급하는 그러한 작업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노력들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일어나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비화 현상을 좀 사전에 감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통해서 이제 사전에 어떤 감시를 한다든지 인공 위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찰을 한다든지 그러한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사전에 좀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민간 영역에서의 어떤 연구 뿐만 아니라 정부 부문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시스템을 가져간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에 특히나 이제 강풍을 타고 산불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정부로서는 총력 대응을 했는데 정부의 대응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평가를 해주시고 향후에 좀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할지도 짚어주시죠. 네, 네. 사실 이번 산불은 강풍 그리고 건조하고 또 아주 고온 그러한 그 환경이 어떻게 보면 대형 화재를 일으키는 아주 주요한 그런 영향 요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 산불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이렇게 격상을 해서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을 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 대응 가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산림청 그리고 소방청 그리고 군뿐만 아니라 이제 주한 미군의 그 헬기까지도 대형 그 헬기까지도 이렇게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누적 그 이 통계량을 보면은 그 헬기 동원은 한 400여 대가 동원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 병력 같은 경우에 7,500여 명 정도 투입이 됐었죠. 그래서 그 공중 진화는 이제 주간에 그리고 이제 지상 진화는 이제 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펌프차 호스를 산 중턱에다 이렇게 그 이 진입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진화 작업을 했던 것은 이번에 아주 그 이 좋은 적절한 시도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야간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헬기 운용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상 어떤 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상 인력의 어떤 역량 강화 그리고 전문성 그다음에 이분들의 어떤 그 이 진화에 있어서의 장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선진화가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그 과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대응을 했지만 우리가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어떤 장비의 선진화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응의 어떤 인프라 뭐 헬기라든지 대용량 살수 차량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그 전문 인력에 대한 어떤 훈련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과제도 역시 저희가 안고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이 부분은 임도가 없기 때문에 약간 임시 방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산림청이 그 펌프차 호스를 수백 미터를 연결해서 산 중턱까지 연결을 해서 이번에 진화에 활용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례적인 대응이었는데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주 주요한 그러한 그 아주 적절한 그런 대응 방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 이번에 산불 지역을 보면 굉장히 급경사 지역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화면을 통해서 그 이 진화 대원들이 그 투입됐던 장면을 보시면 정말 굉장히 경사진 지역에 가서 이분들이 그 진화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급경사 지역에 그 펌프차 호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그 진화했던 것은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번 그 대응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 그 재난이라고 하는 것 혹은 그 이 화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그 이 재난 대응 정책에 있어서 특히 화재
정책에 그리고 산불 정책에 있어서는 맞춤형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헬기 이외에도 지상의 진압이 가능한 어떤 진화 기술을 조금 저희가 이 연구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형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또 기후 변화나 뭐 식생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지역에 맞춰서 잘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토콜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야간 그 작업이 어려웠던 그런 차원에서 또 이러한 그 장비나 인력에 대한 보완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전문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을 할 때마다 우리 군의 역할은 참으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산불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진화 헬기 그리고 병력 수천여 명 여기에 주한미군 헬기까지 투입이 돼서 정말 총동원된 진화 작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네. 참 이번 그 산불 진화 과정에서 그 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국방부 그 자료에 따르면 사실 그 누적 그 투입 인력이 한 7,500여 명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군용 헬기가 400여 대 이상 투입이 됐었습니다. 물론 그 주한 미군에서도 이번에 그 치누크 헬기라든지 이런 대용량 헬기를 그 조달을 했었었고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그 굉장히 광범위한 그 범위에서 군사 이 군인들이 좀 투입이 돼서 굉장히 많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장병들이 그 이 뭐 경북 의성, 안동 그리고 청송, 영양 그리고 경남 산청에 이르는 굉장히 대규모 지역에서 그 다양한 역할을 맡았었죠. 그래서 그 보호 장비를 이제 그 다 착용한 채 밤샘 진화 작업을 이어갔고요. 뭐 이불이나 전투식량 그리고 의료 여러 가지 그 자원들 이런 것들을 또 이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고 그 다음에 산불로 또 여러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어떤 뭐 식수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그 정부에서는 이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그 군사 장병의 가족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지금 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 장병들에게 어떤 그 재해 휴가를 부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 면제를 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그러한 이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또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적절하게 지금 계획하는 것은 아주 그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기후변화가 이런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대형 산불이 상당히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네. 실제 기후 위기는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후 위기에 의해서 이제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의견이 좀 나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그 LA 화재나 뭐 호주의 대형 산불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사실 이 기후 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번에 우리나라 그 경북 화재 같은 경우에는 내륙 지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고온의 어떤 그런 그 지형 그리고 강풍이나 이 건조한 공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각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이러한 이 환경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비화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또 위험 지역에 조금 확산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뭐 AI나 뭐 여러 가지 드론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감지를 한다든지 위성 어떤 감시 시스템을 가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좀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인프라 확산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